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지리 시간인데요. 한국지리 과목을 맡은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고 있으면 여기에 있지만 꼭 거기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과부도나 지도를 보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했고, 부루마블 게임 여러분 잘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을 정말 즐겨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국지리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히 시중의 책에서나 혹은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양시 지리에 대한 것인데요. 고양시라고 하는 곳은 처음에는 고양군이었어요. 고양시로, 군에서 시로 행정구역이 전환이 됩니다. 이때가 1992년도예요. 저는 따지고 보면 고양군 출생이었던 거죠. 고양시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구역이 총 3개로 총 구분이 된다면 이곳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여기가 덕양구입니다. 3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2005년에 이제 일산구가 동구와 서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유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산구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동구와 서구로 어떤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나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크게 질문 없으시죠? 일산에 대해서 먼저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산, 하나의 산. 이 지명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나 하고 봤더니 정확히 정해져 있는 이야기는 없고 어떤 썰로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한말 시기 이 경의선이 만들어질 때 한매마을이라는 순우리말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일산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고봉산, 일산 일대 산이 있는데 한자인데 이것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한산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한 번 더 표현하는 말로 일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산 일대의 산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 해서 일산으로 일컬면 어떻겠냐라는 유래도 있는데요. 아쉽지만 일산 일대는 지금 산이 현재 황룡산이 있고 고봉산이 있고 정발산, 이렇게 세 산이 있기 때문에 요 썰은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한말, 경의선, 한매마을 요 썰이 좀 더 유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일산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우리가 일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 까닭은 신도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신도시 언제부터 이제 만들어졌냐 하면 198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이때 이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일산 신도시를 이제 계획을 했고, 입주했던 시기는 1992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이때 일산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구와 동구에 아파트가 쭉 이제 개설이 되면서 입주를 한 건데, 저는 일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에 있던 이곳을 우리가 화정지구, 이쪽도 이제 92년, 96년 요 사이 때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산 신도시를 거점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주황색 선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가운데를 훑고 가는 선, 바로 3호선이 이제 구파발에서 종착역이었는데 96년 1월에 3호선이 개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곳은 대화역이고요. 대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서울로 향하게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와 함께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드러운 어떤 교통의 흐름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요. 전 지하철 타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좋은 점은 뭐 일단 운전할 때는 뭐 딴짓을 못 하지만 지하철 타면 책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교통의 수단인데요. 저는 주로 이렇게 3호선을 타고 많이 다녔는데 3호선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것이 대화행과 구파발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같이 화정에 살고 있던 사람 혹은 뭐 일산에 사시는 분들도 구파발행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화행을 굉장히 기다렸다. 대화행이란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사당행을 사당행, 좀 더 로맨스의 영역으로 풀 수도 있고 대화행도 좀 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정을 교환하고 차원에서 좀 더 구파발은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대화행은 좀 따뜻한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여담이었고요. 한 가지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또 맥락이 대화역에서 사실은 이렇게 꽉 굴곡이지잖아요. 이 굴곡해진 역에 여기가 원당역이 이 원당역이 재밌는 건 원래는 이 일산선 3호선의 일산선이 개통 예정이었었던 당시에는 이 원당역은 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원당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제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왜 우리 지역에 역을 개설 안 해주냐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라는 어떤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꺾임새가 있는 원당역을 기준으로 한 이 3호선이 완성이 되었다. 지하철의 노선도도 지금으로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원당역이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와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 개설이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시 내 고향. 지금 신도시가 된 지가 사실은 아직도 신도시라고 불리지만 30년이 넘었다. 이 도시가 익어버렸어요. 익어버린 도시. 진짜 신인이 번뜩이는 것을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 녹익어서 시간의 두께와 그 텍스처를 고스란히 전할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일산 혹은 화정, 이 고양시 이 전체의 이 도시가 왕성하게 된 지는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고 지금 굉장히 도시가 익었다. 이곳을 소개하는 게 예전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마음일 텐데 지금은 뭔가 재밌게 소개해 볼 법한 그런 곳들이 좀 보였고 그 안에서 정말 저는 동네처럼 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생생한 삶의 터전을 혹은 생활의 궤적을 6시 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이런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 일산 서구죠. 여기 일산 동구예요. 여기 덕양구예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오늘 수업 마무리 시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일산은 고양시가 맞죠. 일산은 고양시가 맞죠.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고양이 과연 일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산을 아는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마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도시로 인해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산? 하면은 나 어딘지 알아 거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양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일산보다는 이 30년 동안 이렇게 신도시가 또 익어왔고 또 고양시도 그만큼 좀 더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양시를 좀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저한테 명백히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고양시가 인구가 107만이 됐어요.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과 용인에 이은 세 번째 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덕양도 기억을 해볼 여지가 있다. 뭐 꼭 제가
오랫동안 살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 덕양구라는 곳이 고양시의 61%, 물고기 지도의 꼬리랑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덕양구가 고양시 면적의 61%, 정확히는 61.8%예요. 고양시? 거기 그냥 일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단 덕양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덕양이 일산이 지금 인구가 59만으로 지금 집계가 돼요. 그리고 덕양은 그에 못지않게 48만입니다. 일산 동구와 서구를 합친 인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 지리 수업을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고양시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것을 일산으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덕양구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6시 내 일산이 아니란 말이죠. 6시 내 고향. 그것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덕양구에 지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산 항상 놀러만 갔거든요. 호수공원이라던가 라페스타 웨스턴돔 같은 굵직한, 지금으로 따지면 복합 문화 공간이죠. 지하철 타고 놀러 갔던 기억들도 있지만 삶의 터전은 덕양구였어요.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혹여나 일산으로 알고 계시면 좀 서운할까 봐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고양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지도와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유래와 역사와 3호선 개통과 원당역, 샤라우트 원당역 주민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